2025년부터 한국의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많이 약화된답니다. 공황 경제라고 얘기하죠. 중국발 공급 경쟁이 되게 한국을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망하고 헐값에 내놓는 이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대출을 3억 냈는데요. 대출 연장하려고 봤더니 3억이 안 나온대요. 2억 5천밖에 안 나온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천을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메꿔야 되는데 부모한테 얘기해 보기도 하고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얘기하는데 돈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있는 차도 팔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팔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할 거죠. 그러면 그걸 제값에 팔 수 있겠냐고요. 제값 못 받죠. 헐값에 내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업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물건들이 넘쳐나면요.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돈이 없으면 뭐든지 다 팔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오프라인에 있는 마트, 다이소 매장만 호황이고 나머지는 다 엉망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잘 안 갑니다. 대래요 코스코 매장만 되게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합니다. 주말에 늦은 시간까지 말입니다. 이게 뭔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코 매장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까? 좋은 품질의 상품들을 싸게 공급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를 왜 안 갑니까? 더 이상 이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비싼 물건들만 잔뜩 쌓여 있는데 누가 사냐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롯데그룹이 되게 휘청거린다, 위험하다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왜겠습니까? 롯데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분야에 있는 그 기업들, 더 이상 경쟁도 없고 혁신도 바라지도 않고 대려 더 위에 있는 경영진들이나 리더들이 닳고 닳아서 적폐 세력이고 변화하지 않으려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보지, 이런 입으로만 나불나불 거리는 그런 이 썩어 빠진 그 업계 태물들만 잔뜩 이렇게 몰려있는 데가 어딥니까? 롯데그룹입니다. 신동민 회장부터가 이제 고인물이죠. 그의 머릿속에 혁신이란 변화란 없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대표라고 하는 이 무수히 많은 사장단들도 마찬가지고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롯데는 사고 안 치면 임원이 되고 대표이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사고 안 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복지부동하고 함부로 일 벌리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와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면 롯데그룹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배척합니다. 왜? 이질적인 놈, 롯데 문화를 모르는 놈, 뭐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롯데에서 이 직원들이 승진하려면 승진 시험을 쳐야 됩니다. 승진 시험 친다고 주말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게끔 회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 낡아 빠진 옛날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공부하게 시킵니다. 근데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되려 젊은 2030들을 앞세워서 이 나이든 노땅들, 경영진들, 대표회사나 임원들이 되려 2030들에게 배워야 될 판인데 이 역전이죠. 80년대, 90년대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이 혁신적이고 되게 재능이 많은 대한민국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게 롯데그룹이다라는 겁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이제 비껴나야 될 사람들이 비껴나지 않고 대려 그 자리를 차지하며 더 기업들을 망쳐가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젊은 친구들도 롯데 안에서 무슨 생각이 있냐? 팀장이 되고 싶지 않고 관리자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왜? 걱정만 많고 책임만 많고 일만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처우에 대우의 차이도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실무자로 계속 오래오래 버티겠다라는 거죠. 만년 대리로, 만년 과장으로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되게 많은 게 롯데라고 합니다. 되게 좀 씁쓸하죠.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수많은 주요 기업들이 롯데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고 변화하지 않고 그냥 옛날 형태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흘러갈까 걱정인 거죠. 왜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게 순식간에 잠식당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부분 취급하고 임금이나 좀 줄이고 그냥 구조조정해서 이렇게 사람 쳐내는 걸로 혁신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그들이 바뀌겠냐라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롯데그룹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엄청난 이 충격과 혼돈을 겪을 것 같습니다. 왜냐? 더 이상 그들이 발전하고 개선시키고 의욕적으로 움직일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롯데그룹이 괜찮아지려면 신동민이 날아가야 되고, 신세계에서는 정용진이 쳐내줘야 되고, SK에서는 최태원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경영진, 재벌가, 족벌가라고 얘기한 이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룹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임직원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노력한 이들의 재능을, 노력을 무산시키는 그놈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고, 그들이 앞으로의 경제를 더 침울하게 만들 것 같아서 걱정이죠. 2025년에 중국의 알리나 테무가 좀 더 강하게 많은 이제 물량 공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많은 내수기업들이 버틸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될 수 있고 되게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무서운 시대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또 그 위기에 속해 있고요. 흔들리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아무리 우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도 잘 견디고 버티면서 다음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을 모색할 수 있어야 생존해야, 그래야 또 지금이 아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난 이후에 다음번에 또 우리네 삶이 또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한심한 처지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 지경에 놓이는 이들도 많다라는 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거죠.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금의 시기 같습니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사람들이 잘려나가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나이 50만 넘으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쿠팡물류센터 일, 아니면 배달의 민족 배달 일, 음식 배달 일, 택시, 대리기사, 혹은 프랜차이즈 매장의 창업,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좀 많이 깝깝하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네 상황입니다. 실업은 계속 늘어나고 가계부채는 1등이고, 앞으로 자산시장의 붕괴는 예상되어 있고, 주요 대기업들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앞으로 희망이나 기대 따위는 안 보이는 게 지금의 시대다. 2025년은 더욱더 공황경제와 이 내수 침체, 불황이 더 깊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